수는 시사회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만 실장인 장소영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이둘은 사실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과 아내 사이였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영화가 마무리되자 소영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지막 부분을 재촬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죽여버려야겠어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뭐? 마누라가 남편을 죽여? 나라면 죽이거든. 여자 감정으로 가자고요. 실장님, 여보, 그럼 남자들이 이 영화 절대로 안 봅니다. 어떤 남편이 마누라 손잡고 이런 영화 보러 오겠어요? 반은 다시 편집하고 라스트 포함해서 4분의 1 다시 찍어야겠어요. 봉수는 아내 때문에 체면이 구겨져 이번 영화 제작을 두고 한판 벌이려 합니다. 나 좀 봐. 어디서 빨리 들어오는데? 들어오라면서 문은 왜 닫아? 그러나 큰 소리만 칠 뿐 아내 눈치만 보게 되는데 제작비는 4분의 1 다시 찍으려면 스태프들 먹어야 되지. 세트도 다시 세워야 되잖아. 차라리 콩나물 값을까지 제작비를 아껴. 그 영화 그대로 걸면 깡통 차는 게 눈앞에 환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대로 거니?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일찍 들어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는 소영. 그녀는 결혼 5년째인 오늘만은 바쁜 업무를 떠나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맞추는 게 없습니다. 아저씨 양복이요. 봉수는 아내 대신 여배우 해리와 데이트를 즐깁니다. 정말 미안해. 뭐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뭐예요? 빨리 안 들어오고. 기쁨도 잠시 아내와의 기념일에 늦어버린 봉수는 밤늦게 집에 도착하지만 소영은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보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봉수와 소영이 사는 아파트에서 바람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해도 싸지 뭐. 무슨 일이래? 와이프가 빤히 살아있는데 아무데나 시들고 다니는 놈들은 물건을 확 잘라버려야 돼. 그날 밤 당분간. 평소에 잘 알던 친구 부부가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남편 친구는 자신이 바람핀 문제로 아내와 별거할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봉수는 아내가 이까진 일로 화낼 게 아니라며 무조건 아내는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소영은 그런 걸 왜 참냐며 이혼하거나 맞바람을 피라고 조언합니다. 너도 바람을 피든지 왜 울어? 바람 펴. 그건 안 되지. 내부터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했다.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어떡해? 죽여버려! 이 사건으로 기분이 찜찜해진 봉수는 해리와의 관계가 생각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영은 이런 것도 모르고 남편과 오랜만에 관계를 가지려 하는데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난 봉수는 오랫동안 잠자리를 기피해왔습니다. 왜? 하기 싫어? 때마침 이 곤란한 상황을 구원해줄 전화가 울리는데 아이, 누구야 이거 분위기 깨게 이거. 여보세요? 편안하고 길게 말씀해주세요. 길게. 제전한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용건만 짧게 말씀해주세요. 짧게. 여보세요? 저 혜리란 말이에요. 그거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전화번호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군데? 박숙자. 그런 사람 알아? 아니. 없으면 없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어쩌란 말이야? 안 돼! 우리 오랜만에 샤워나 같이 한번 할까? 좋지? 다음날 아침 의도적인 잠자리 기피와 무시에 화가 난 소영은 봉수와 다시 다툼을 벌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지? 마누라지. 마누라는 여자도 아니야? 하지만 봉수도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럼 넌 왜 또 비맨니? 같이 산 지 5년이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아니?
그래, 했어. 그게 밤마다 날 무시해. 봉수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도 아기 때문에 회사를 무능한 남편에게만 맡길 순 없었습니다. 날 닮은 아들 낳기가 어느 날 소영이 영화 편집 문제로 바쁠 때 봉수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게 됩니다. 점쟁이는 남편이 죽던지 아내가 죽던지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한 명이 제명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날 이후로 봉수는 아내를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소영은 감독과 편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지만 봉수는 점쟁이 말만 믿고 인형 하나를 구해옵니다. 봉수는 믿거나 말거나 인형을 마구 찔러대는데 이혼도 싫으면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죽어서 제발 죽으란 말이야. 죽어. 정말로 아내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김 감독 생각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수고했어요. 자, 빨리 가보세요. 자오지장지지지 자오지장지지지 자오지장지지지.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잠깐 쓰러진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쌩쌩하게 회복합니다. 이 모습을 본 봉수는 그만 큰 상심에 빠지고 맙니다. 봉수는 쓰러진 아내 때문에 주치의를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집안 유전인 것 같습니다. 심장병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내 가족력 중 여성들 대부분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내도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친 성관계가 심장에 무리를 주니 가급적 피하라는 주의를 듣게 됩니다. 특히 지나친 성관계는 환자의 심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때마침 자연스럽게 아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봉수는 비아그라만큼 효과적인 일명 찍찍이를 거기에 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 가장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아내와 합방한 봉수는 그녀의 심장에 무리를 주기 위해 매일 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무리가 생겨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봉수. 또! 당신 괜찮아? 당신 정말 괜찮냐고. 거봐! 누가 그렇게 갑자기 무리하네! 두 번째 방법도 실패. 이번에는 무서운 영화나 유원지 놀이기구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 번 더 타자. 이 역시 실패. 또다시 상심한 봉수는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모두 엎드려! 엎드려! 마침 소변을 보는 중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는데 알고 보니 탈영병이 자기 아내를 인질로 농성 중이었습니다. 여보, 인질로 잡힌 아내를 보며 흐뭇해한 봉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자네는 3대 독자 외아들 아닙니까? 어? 야 임마!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시사하게 인질 잡고 뭐 하겠다는 거야? 군인 정신이 그거밖에 안 되나? 야 나쁘다! 빨리 인질 풀어줘!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야이 새끼야 이거나 먹어라! 이미 저격수들을 배치해놨으니 설득이 실패하더라도 인질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저격수를 대체했대! 너 임마 각오해! 다 끝났어! 야 임마! 가짜 수류탄 갖고 쇼하지 마라 임마! 저 수류탄 진짜입니다. 진짜요? 근데 저 수류탄 화력은 확실하겠죠? 혹시 불발탄이나 불량품이면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무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류탄의 위력까지 확인한 봉수는 안심하며
더욱 탈영병의 화를 돋게 만드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돈 모르십니까? 반말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아내 죽이려다 자신이 죽게 될 상황. 봉수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대신 인질이 되고 맙니다. 어쩌다 보니 봉수는 탈영병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깔린 게 여잔데 그 정도 일로 탈영하냐고 말하다 얼차례도 받게 됩니다. 네. 원위치. 대가리 박어. 네. 이렇게밖에 못해. 원위치. 군인 아저씨,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몰라? 자고로 여자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야. 이 여자라는 게 참 웃기는 거라고. 아니, 처음엔 좋지. 시간 지나면 말 많아지지. 잘난 체하지. 아까 네가 저 여자 죽여주길 바랬다. 뭐야? 너도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 임마! 길거리에 쫙 깔려있는 게 여자야! 액세서리! 내 힘주고 더 크게, 임마! 액세서리!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탈영병이 봉수의 설득에 넘어오게 됩니다. 대가리 박어. 그렇게밖에 못하나? 결국 이번 일도 다 실패로 끝나자 봉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문 킬러를 고용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걸었답니다. 비도 오고 해서 그랬답니다.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 생각도 났었다고 그러더군. 잔금은 일이 끝나는 즉시 스위스행 구좌 입금시키시오. 실수는 없겠죠. 난 실수를 용납하지 않소. 그는 아내와의 5년 전 만남을 기념할 겸 특별 이벤트가 있는 척 소영을 먼저 집에 들여보냅니다. 오랜만에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에는 약속대로 킬러가 침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방문하게 되는데 한편 봉수는 해리와 데이트를 하러 가지만 그녀는 당황하며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살해될 때 남편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며 알리바이 때문에라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차 싶은 봉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아내가 살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빵님이 오셨는데 자빠져 자는 거야 뭐야? 됐어요. 됐어요? 이때다 싶어 킬러는 일단 이 상황에서 물러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봉수는 킬러에게 소영의 다음 촬영지를 알려줍니다. 그곳에서는 제발 아내가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엑스트라인 척 영화 촬영 스태프들과 합류한 킬러는 소영을 죽일 기회만 노리게 되는데 킬러는 해리와 소영의 호텔방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잠입했다가 그만 발기찬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아쉬움만 남긴 채 다음 촬영을 노리는 킬러. 다음 날은 한겨울 바다에서 비키니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의 킬러. 저 사람 뭐예요? 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메라 보면 어떡해? 아, 조감독! 그거 빼지 말고 튜브 바다에도 한 사람 좀 들어갈 때 그림 되지? 야 튜브 하나 갖고 와. 아, 뭐예요? 빨리 들어가라니까! 또다시 암살에 실패한 킬러. 하지만 그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아, 뭐만 용서해. 늦었어. 집념의 킬러는 구겨진 체면도 잊은 채 계속 그녀를 죽일 기회만 노립니다. 같은 시간 봉수는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축하하며 자유를 만끽할 준비를 하는데 우연히 옷장에서 아내의 임신 진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5년 동안 피임하던 아내가 임신이라니. 그는 그렇게 바라던 아내의 임신 소식에 단번에 촬영지를 향합니다. 한편 킬러인지 F킬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양반. 드디어 소영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이래 당신? 저기 나 좀 미안했어요. 촬영 진행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소영은 킬러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자신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진정한 프로는 고객의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당신 남편 부탁받았어.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킬러가 거짓말하는 거 맞지? 사주한 사람이 남편이란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그녀는 어떻게든 킬러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킬러를 물리치고 살아남은 소영,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봉수.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994년작 영화 마누라 죽이기. 남편을 마누라를 죽인다는 다소 섬뜩한 소재를 코믹하게 풀어낸 이 영화는 박중훈, 최진실의 명콤비에 킬러의 허당까지 잘 버무러진 당대 최고의 코믹 영화였습니다. 킬러와 봉수가 주고받은 대사 중 일부는 가수 임종환의 처음엔 그냥 걸었어 라는 90년대 히트곡 가사이기도 합니다.